네, 여러분들, 네, 지금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자, 3번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초부터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지역 문화를 쌤이랑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이랑 같이 뭘 배울 거냐면요. 우리 50초에 뒤로 나가기 앞서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52쪽에, 잠깐 우리 제목을 잠깐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단원에 나와 있는 큰 제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역 문화와 발전과 종교 역사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종교가 있고요. 각 지역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양사의 문화, 서양사의 문화, 또 다시 말하면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했던 이제 종교와 관련된 문화가 있을 것이고, 또 중국에서 등장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 등장했던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확산되는 여러분들 문화권을 여러분들이 염두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 다시 54쪽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배울 내용은 유목민과 동아시아의 세계 선생님 가르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재 54쪽이에요. 자, 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요. 쌤이랑 이제 지도를 나가기 앞서서 쌤이랑 잠깐만 우리 중국의 역사를 쌤이 잠깐만 선생님 내용을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봐주세요. 자, 중국은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중국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뭉뚱그릴 수 있는 사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실은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50여 개의 소수민족 모두 포함한 이제 그런 다민족 국가이고요. 이 중에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은 한족입니다. 자, 한국을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에서 여러분들 여성할 수 있는 사실 한족은 대부분이 다 중국의 우리 생각해서 정체성 생각하시는 중국의 한족이고요. 물론 여기에 수많은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뭐 위구르족, 뭐 탕고투족, 아니 무슨 뭐 만주족, 각자의 뭐 여진족, 몽골족 이렇게 각각의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이랬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이 한쪽에는 많은 이제 다수의 그런 민족과 더불어 중국은 항상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만들어낸 역사가 사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중국에서는 이게 민족의 분열이 두 흐름을 나타내게 되는데, 유목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제 두 세력하고 동양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두 민족의 서로 나중에 분열돼서 이제 각각의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 농경민족.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농경민족 대표적인 건 다시 여러분 말하면 한족입니다. 지금의 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대다수를 말하는 한족이죠. 자, 그치만 유목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 그대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움직이면서 유목과 목축 생활을 더불어 함께 농경민족이 거뒀던 수확물을 뺏어가지고 중복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배울 것은 바로 앞으로 한족의 문화냐 아니면은 비한족의 문화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중국의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나라 이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한족의 나라이고 어떤 나라는 비한족의 나라인 거야. 예를 들면은 진나라와 한나라, 쌤에서 같이 배웠었죠? 그 두 나라는 순수한 중국을 세운 한족 나라가 맞아요. 자, 근데 제가 나중에 배울 원나라, 청나라, 요나라 이런 나라들은 한족을 세운 나라가 아니라 무슨 거란족, 몽골족, 여진족, 이렇게 만주족 이렇게 각각의 유목민족을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사실은 많이 상이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쌤이랑 배울 때는 사실은 이 유목민족이냐 아니면 농경민족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화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0쪽의 내용에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유목민과 동아시아 세계라는 단어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목민족의 문화랑 농경민족이 만들어냈던 동아시아의 문화, 여러분들이 사실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쌤이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유목민족에 해당하는 1번 나와 있는 유진남북조 시대, 쌤과 같이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는, 자, 우리 1번 나와 있는, 자, 정식작도 나와 있는데, 쌤이랑 같이 잠깐만 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봐주세요.
자, 쌤은 저번에 아마 기억나다시피, 자, 중국은요, 전에 이제 한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가 나중에 멸망하고 나섰는데,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아주 쪼개지게 됐었습니다. 자, 후한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황제 이름은 유협이라고 불러요. 헌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시대에 등장했었고, 각 지방에서 노란 손수건으로 발을 일으켰던 그죠. 노란 손수건. 하여튼, 자, 노란 손수건을 이제 머리를 두르면서 세로선을 뽑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지역을 굉장히 들끓게 했었던 이런 황건적의 난을 이제 진압하면서 국민적 영어를 떠올렸던 게 바로 동탁, 원소, 조조 이런 각 지역의 군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군대를 거느릴 때 영웅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각 지역의 군인들이 서로 활거하면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서로 싸우게 되다가 나중에 이듬해는 나라가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위나라, 오나라,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왕만 했었고요. 조조의 아들한테 나중에 조비가 아주 위나라를 살게 되고 이것을 반대로 이제 나는 정통, 나는 한 나라의 나는 후예다 라고 해서 유비라는 사람이 나중에 촉나라를 스천지방에서 하게 되고요. 스천지방에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호 지역에서 나중에 이제 송건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새 나라의 시대, 삼국시대가 등장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조조의 이런 이제 관련 이제 후에 이제 부하에 있었던 사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순자였던 사마이라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게 바로 진나라가 되고요. 나는 진나라가 나라를 통일하게 되는 게 바로 진나라의 통일입니다. 자, 그랬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또 진나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각각의 이제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뭐 사마충 뭐 나중에 이제 나중에 형제가 등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뭐 멍청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역 안에서 굉장히 그런 집단 갈등이 많이 있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진나라의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8명의 왕 파랑의 난이 등장이 됐었고, 각각 뭐 연간이라는 같은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라가 또 쪼개지게 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북쪽에 있었던 유호민족이, 자,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주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대부분 다 한족이 나중에 분열을 했었는데, 이젠 북쪽에 살고 있었던 유호민족들이 말장성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5명의 오랑캐를 불러서 우리가 오호라고 부르는데, 순비족, 저족, 갈족, 강족, 흉농족 이렇게 5 부족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오게 돼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 세우는 건 좋아.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목족들은요 전투생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가져간 게 바로 이거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건 좋아. 근데 승리한 땅을 다 쓰질 않는 거야. 그리고 칼로 흥한다? 칼로 망하죠. 왜냐하면 권력들 자체가 안정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려서서 유지할 수 있도록 쭉 그런 제도를 형식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력한 힘으로 눌집어 눌러버리니까 사실은 그 나라 망하가 되는 계기는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등장해서 그 힘을 이제 없애버리겠지. 그래서 이 북쪽 땅 같은 경우는 5명의 오랑캐가 예를 들어서 뭐 연나라 세웠다가 또 망하게 되고 아니면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 뭐 조나라를 세웠다가 성나라를 세웠다가 한나라를 세웠다가 각각의 연필이 복잡하게 무려 16개가 정도 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 북쪽에서 이렇게 나라가 있었던 한편에 남쪽에서는 여러분들 아까 그 사마염의 부하였던 사마충의 나중에 그런 시대들 나중에 아까 진나라 기억나시죠? 진나라가 아래로 쫓겨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지역에 건강이라는 곳을 나중에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삼게 되는데 이게 동쪽, 남쪽으로 쫓겨진 내려온 나라. 의식하면 우리가 동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지만 이 동진 나라가 사실 또 그냥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분열과 분열을 벌였게 돼서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뭐 제나라, 뭐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분열과 분열 거듭하는 시기를 우리가 의식한 말로 이제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었다. 남북조 시대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다시 정리드리자면요. 자, 옛날에 후한이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라? 위초고.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소설에 대한 배경이 바로 위초고죠. 그래서 위나라와 더불어
나중에 세나 소멸급 나라가 바로 사마야의 진나라였었는데 나중에 또 쭈교쟁이 돼가지고 북쪽에는 5명의 오랑캐들. 자, 내용 잘 정리해주세요. 여기는 지금 유목민족이 세운 유목국가이라는 점. 그 다음에 남쪽에 내려와진 남원조 같은 경우는 네, 정착생활, 농경생활을 했던 농경민족, 한족이 세웠던 국가. 바로 남조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고 우리가 위진과 남쪽의 한족과 북쪽의 유민족이 세운 나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우리 명칭을 위시 정리해서 위진남북 시대. 이런 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선생님 그동안 내용 설명했던 게 바로 우리 선생님 왼쪽이나 부분에 나와 있는 정치의 단어 모습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단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흐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통일했던 나라가 있거든? 그게 나중에 589년에 이 상황을 제압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옛날에 수국공이라고 나중에 이제 공까지 자리를 얻게 되면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나라를 세우게 게 바로 양변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 바로 수나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220년부터 589년대까지 거의 한 400년 가까운 20일 이식한 말로 우리가 위진남북 시대라는 말은 또 폴란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에 여러분들이 배경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자, 생각해봅시다. 중국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400년 내내 혼란의 시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졌겠어? 나라가 계속 바뀌어. 허건에 맨날 전쟁이야. 그러면은 이 당시에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는 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생각 가질까요? 괜찮아 짜증나지. 쉽게 말해서 나는 내 나라의 왕족이 됐는데 좀 있으면 다시 또 유흥주 쳐들어가지고 나라가 또 바뀌고 나라 망하고 새로운 나라 또 아부하다 보면 또 나라 또 바뀌고 그럼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수많은 귀족들이나 또 정치가들은 다 석사가 싫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시기 사람들은요 정치에 그 관심을 버리고 산으로 돌아가고 물과 함께 지내가 되면서 속세와 떠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산 좋아하고 물 좋아하는 쌤 저번에 배웠던 거 욕심벌레 왔던 거 여러분들 우리 무슨 교랑 관련돼 있죠? 자 박진주 뭐랑 관련돼 있다고 박상철? 유교야 도교야 불교야? 바로 도교죠. 그래서 위진남북 시대에는 도교가 성행합니다. 왜? 욕심을 버려서 세상에 아예 그냥 딱 숨어가서 사는 게 가장 뭉쳐가지고 생각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치만 이 상황과 더불어 이제 옛날에 뭐였냐면 구바라지라고 옛날에 이제 이 인도에 승려가 있었는데 구바라지 뭐라고 해요? 자, 구바라지라는 승려가 나중에 이제 중국 본토에 와가지고 이 인도의 불경을 전해주면서 나중에 번역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의 본격적으로 불교도 나중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과 더불어 이제 나라가 어쨌든 나름대로 중국 내항에서는 문화의 발전이 있었다. 내용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쌤이랑 방안에서 위진남북 시대 설명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 원래는 모든 땅을 다 갖고 있었던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는 반뺏긴 거란 말이야. 그래도 한족은 절대 이 뺏긴 땅에 대해서 살 수 있잖아. 물론 땅 뺏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이 남쪽에 있었던 진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우월심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자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하고 기본적으로 문화 수준이 어떻겠어? 농경민족 같은 경우는 우수한 경제력, 풍부한 그런 이제 경제력과 더불어 문화 수준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문화의 발전, 사상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뚜렷한 뭐 정치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문자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굉장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시험에 나온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한 유목민족의 문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족의 문화, 농경민족의 문화를 배우려고 했었고, 문화를 동반으로 해서 타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게 옛날에 위나라, 북위시대에 있었던 효민제라는 사람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비록 유목민족의 황제였지만 유목민족의 수장이었지만 밑에 있는 한족의 문화를 배우려고 해서 한족으로부터 동화되라고 했었던 노력했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지 나올 사람은 바로 효민제라는 거 나중에 쌤이 일단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내용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요시 저쪽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상고성이 나와 있어요. 화북의 위, 수천의 초, 강남의 오. 자, 파란색 표기하겠습니다. 화북의 위는요, 조비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수천의 촉은 유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에 강남의 오는 선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옛날에 혹시 들은 적 있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빠 강남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강남은 사실은 이 강남이라는 강이 어떤 강을 남쪽으로 말하는 건데, 회수라고 하는 강이 있거든? 유무수강의 강이 남쪽. 이걸 의식한 걸 우리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 게 있대요. 자, 이런 사람 소개팅에 바로 나와 있는, 우리나라 장수였던 사마남이었습니다. 파란색 밑줄, 일시적인 통일. 근데, 나중에 또 쪼개져야 된다고요. 자,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5호 동그라미. 자, 흉노, 발, 성비, 적,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5개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 세력이 만들었던 16개 또 분열된 나라의 모습. 자,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밑줄로 16구. 그래서 의식한 말을 우리가 5개의 유민족과 16개의 나라. 5호 16구.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국지원을 나중에 점령했다면, 한쪽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밑으로 쫓겨나게 됐었죠. 자, 빨간색 밑줄로 한족이 강남으로 이주하였다. 세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였다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동진. 네. 지금의 이제 건강이라 부르는 도시는 여러분들 지금의 난징이라 부르는 도시는 그쪽입니다. 그죠? 난징.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네모로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그동안 이제 중공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황홀 위치로 했던 이제 화북지방이 그동안 이제 모든 문화와 정치와 중심지였다면은, 이때 시기부터 강남지방 개발되면서, 이제 슬슬 이제는 화북지방과 더불어 강남 지역의 경제적 성장도 무시 못하게 될 정도로 상당히 발전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여기였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시초를 끄었던 사람은 옛날에 오마의 송건이었었고요. 나중에 이제 발전이 되면서 나중에 송나라가 되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되면서 거의 압도할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바로 강남 지방의 성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 자, 빨간색 밑줄로, 자, 북이라는 나라 하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 밑줄로, 효문세라고 하는 황제가 생각했던 빨간색 밑줄. 적극적인 한화 정책. 자, 깨달았던 거야. 선비족의 효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를 오래 유지하려면은, 자신만의 그런 부족 스타일로 때려 죽이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런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한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오랫동안 유지시키자, 안정시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효문제의 한화 스타일 정책입니다. 한나라 스타일 정책 배운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조의 선수를 채택했었고 한족과 결혼 장년 등 결국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었다고요. 자, 파란색 밑줄 유목민족과 한족 문화의 융합이 됐었다는 말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균단제. 네, 이렇게 있는 게 실시는 나중에 이제, 딸을 고리 나를 들어 있었던, 가르쳐 있었던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쌤이랑 방금 설명했었는데요. 자, 우리 기억나죠? 유주담 주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기에 이제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각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굉장히 수습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사회 모습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하나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밑줄로, 자, 문벌 귀족 표시해주세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 이게 문벌 귀족은 이제, 위나라 때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위나라 옛날에 진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말했던 방법인데, 자, 신라를 이제, 기용하기 위해서 9개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거기다 각각의 필요한 이 관리를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각 지역, 각 이제 것을 임명시킨 게 바로 국풍중정제 또는 우리 같은 말 하나 알아드릴게요. 국풍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가문이 모여가지고 유씨, 뭐 장씨, 뭐 진씨, 무슨 뭐 마씨 각각이 이런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강한 넓은 세계를 형성하고 또 같은 파벌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 귀족의 모습, 유식한 말로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낸냐가 호족과 달리 각 지역의 세력을 떨쳤던 호족과 달리 이제는 서울에 모여가지고 독자적인 그런 파벌과 그런 가문들을 이제 중심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중앙의 귀족의 모습, 이거 유식한 말로 문벌 귀족이라고 부른다고요. 기억해주세요.
자, 쌤랑 설명했습니다. 오빠 무슨 스타일? 오빠 강남 스타일. 근데 요즘 우리 한강이 아니라 중기 회수예요. 아시겠습니다. 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로 강남 개발의 촉진. 네, 쌤이랑 설명했던 기억날 것 같습니다. 자, 3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경제 보세요. 호주기 대토지 소유의 경영 확대를 통해서 나중에 국가 지정이 악화되면서 이 국가가 이것을 나중에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대토지의 소유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북이 흉자 같은 경우는 네, 파란색 밑줄로 균전제 땅을 모든 백성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려고 시도하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균전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수나 당나라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굉장히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었던 경제 지도였다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쌤이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자, 빨간색 밑줄로 불교와 도교의 성행. 쌤이 아까 말했었죠. 세속이 떠나가지고 욕심으로 산다가 하는 도교의 개념이다. 하면 불교는 그 당시 인도로부터 전래되었던 네, 여러분들이 그런 수입된 새로운 사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독교도 굉장히 화려하면서 굉장히 수요를 좋아하는 문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을 하나 알아주겠는데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로 왕희지가 썼던 왕희지체라는 글씨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고개제가 그렸던 여사장도. 옛날에 이제 누에에서 이렇게 누에 따는 그런 모습 그렸던 그 모습이고. 자, 그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혼란스러우면서 불구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살았다고 알 수 있는 우리 자료 2번에 나와 있는 그 이제 그림 모습 나와 있는 거 있죠. 옛날 이제 중림칠환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당시 있었던 이제 그런 귀족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숲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술 좋아하고 뭐 시 짓고 살면서 굉장히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던 모습, 그걸 의식한 말을 우리가 중림천이라 불러서 7명의 현명한 선배라는 뜻이 있고요. 자, 다시 내용 돌아와서 이제 표시해보면 이제 색깔 바꿔서 파란색 밑줄로 뭐 사륙, 빌려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를 짓는 모습도 있었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일 성립 나와 있는 말 있지요. 자, 4번 하나 알아두겠습니다. 자, 파란색 동그라미로 청담 사상.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청담동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우리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자, 청담이라는 곳, 굉장히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말 가운데, 귀족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을 끊고, 딱 지역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헛붙여 가가지고, 시 지으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쓰시던 그 시면서, 이 시기 유식한 말로 우리가 청담사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대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중림칠환의 활동 모습.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나와 있는 말 생각했던 기억납니까? 자, 파란색 밑줄로 구마라스의 불경 번역 기억해 주시고, 자, 색깔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밑줄로 윈강석불, 룽왕석불, 우리 하나 추가시키겠습니다. 동황석불까지.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졌던 이 불상 만드는 모습이 조각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조각을 바위에다가, 산의 바위에다가 동굴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 돌로 굴을 파서 부처님을 벽에다가 거대하게 그림의 조각 새깁니다. 그 여러분들 온종의 자료 상반에 나와 있는 윈강 지역에 있는 윈강석굴과 용문 지역에 있는 룽만석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요, 이 모습이 아까 쌤이랑 저번에 헬레니즘 문화 배웠던 간단한 뮤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볶음머리,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받았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도의 간단한 뮤즈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게 바로 나와 있는 룽만석굴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나와 있는 우리 55쪽에 핵심적인 테스트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들어주시고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요르망 5 쌤이 SQ를 하시면 나와 있어요. 자, 시험 문제인데, 자, 9번 종류는 당나라 지도입니다. 맞나요? 말도 안 되죠. 유지답 출신의 모습이었죠. 2번 56국은 북에게 통일되었다. 맞아요. 통일 되자부터 바로 나중에 분열됩니다. 우리 볼까요? 자, 2번 북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한중 문화를 따라하는 한나라 스타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네, 수용할 때 여러분이 말을 잘 준비해 보시면 되겠고요.
수나라는 국뽕 중령들을 폐지하였다. 세련스럽게 설명 안 했는데요. 나중에 수나라는요, 이 국뽕 중령을 폐지하게 된 이제 중요한 하나 계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는 추천 역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가지고 사람 뽑는 임용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쌤 다음에 배웠지만 수나라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제도,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당단에서는 조라스터교, 이슬람교 같은 다양한 매너주가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쌤랑 오늘 그걸 배울 내용이 아닌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풀게요. 자세히 하면서 감히 잠시만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강남지방 연계라는 단어 뭐 고르다 나와 있어요. 쓸데없는데 송제, 양진 여기 하나 빠졌네요. 자, 4번 문제. 자, 강남지방의 교정문을 보여준 얘는 두 가지 수시가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청담사상 아니면 무슨 왕희지체 왕희지가 만들었던 글씨라고 합니다. 왕희지체 아니면 무슨 사육 반려체 이렇게 할까요? 근데 원래 나눠서 크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 문제. 자, 이거는 5에는 흉노, 갈, 저, 강. 빠졌다. 선비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6번 문제. 남북주 시대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제 위나라 때 있었던 건데요. 남북주 시대에서 9개 등급을 나눠가지고 필요한 관리를 추천해서 뽑았던 제도 이름 뭐라고 부른다고? 국품 중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이 단어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해주세요. 자, 7번. 북에서는 자연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게 해서 모든 백성들한테 스스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권장했던 제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균전제.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랑 같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쌤이랑 우리 셀파 권한 테스트의 문제 60쪽 남은 문제 있죠? 2개 있죠? 네, 쌤 먼저 풀고 내용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준비 시작. 잠도 못 자고 네, 잘 풀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쌤이 이제 우리 60쪽에 나와 있는 셀프권 테스트 우리 문제 2개 쌤이랑 같이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시고요. 자, 진수랑 상처랑. 자,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의 문제적 특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나와 있어요. 네, 저 시간 자국을 차지하여 소비주에게 침략을 막기 위해 짐은 누구에게 정권을 주려 하오? 폐하, 보잘것 없는 집안 귀신에게 그렇게 가져줄 수는 없사옵니다. 자, 중요한 건 밑줄. 보잘것 없는 집안 출신.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요, 가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중앙에 있는 가문을 생각할 수 있는 귀족. 무슨 벌 귀족? 그렇지. 자,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문벌 귀족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무슨 나라 시대라고? 유지선국 시대 설명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 설명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자, 다시 정리하면은 유지, 그다음 불시기 있었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노장사상이 있거나 무슨 도교, 청담사상 이런 이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정답은 몇 번? 기억과 디귿의 2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볼까요? 학문이 유양하여 부양수, 소시대 같은 문장어가 나왔다. 이건 제가 세명 안 배웠는데 이게 나중에 송나라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체륜종이 했다? 그렇죠. 제득이 많이 많네요. 이율은 하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수능지 상황 참 있겠죠? 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 작품이 관련 시계는 분야별 정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고개질하는 그렸던 우리 그림하는 명언이세요. 여사 전도라고 부르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도연명의 시를 말하는 건데, 자, 보세요.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돌아갔네? 세상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세상이 나와 서로 맞지 않으니 다시 한번 관례가 되어도 거기 무슨 구할 것이 있으리요. 하지만 이제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의 서울에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술이나 마시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다는 거지. 자, 세속과 인연 끊는 시기. 여러분 우리 여기 잘 나와 있을 때 정리할 수 있겠죠? 무슨 시기라고 여러분 배웠죠? 쌤이랑 같이?
무슨 진남북조? 이진남북조. 예, 그렇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지요. 자, 우리 5차 설명 보면 되겠는데, 정답 몇 번이었나,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쌤이 설명 한번 했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 여러분들 유학 전혀 발전하지 않았어요. 녹교. 네, 유학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도교, 그 다음에 인도, 군마라 집에서 의해서 우리 파생한 수입 종교가 있었지. 무슨 교도 있었습니까? 불교가 있었죠. 여러분 유교 절대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우리 교재에 우리 50쪽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문제와 함께 오른쪽 나와 있는 59쪽까지 문제가 셀프하고 사수력 문제가 있네요. 문제를 여기서 잘 숙제해보자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강의 우리 선생님이 진짜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도 안 와가지고 자세한 설명 나중에 우리 학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주면 될 것 같고요. 꼭 오세요, 제발. 아우 정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erry flying, kiss the